1960년대 말 캄보디아의 톨레사포수 인근 작은 마을은 메콩강의 범람보다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 찬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텅 빈 솥을 뒤로하고 마을 시장터로 향했습니다. 썩은 망고 하나라도 구해보려던 소년의 앞을 막아선 것은 낡은 트럭에서 내린 정부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손에 든 과일 대신 녹슨 소총을 쥐어주었습니다. 소년병이 된 찬투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정글 속에서 찬투는 인간의 존엄 대신 사륙의 기술을 먼저 배웠고, 어느 비극적인 교전의 밤, 발밑에서 터진 지뢰는 소년의 왼쪽 다리와 함께 미래에 대한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의료진도 마취제도 없는 막사 구석에서 찬투는 짐승처럼 방치되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 쓸모없어진 소년병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료들의 멸시와 썩어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고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삶의 끈을 놓으려던 찰나, 찬투 앞에 부대의 선의관이었던 사랏이 나타났습니다. 사랏은 고향 마을에서 찬투의 영특함을 아꼈던 이웃집 청년이었으나 지금은 정부군의 장교로서 비정한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랏은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군대 내에서 찬투의 썩어가는 다리를 보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랏은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 자신의 직위와 목숨을 걸고 찬투를 수송 차량에 몰래 태웠습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사랏은 반대편 숲을 향해 허공에 총을 쏘며 외쳤습니다. 너만은 돌아가야 한다, 찬투. 가서 죽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야 해. 그것이 찬투가 본 사랏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기어오다시피 도착한 고향에서 찬투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닌 잿더미가 된 집터였습니다. 크메르 루주의 광풍이 휩쓸고 간 마을에는 가족의 온기 대신 죽음의 악취만이 가득했습니다. 외다리 고아가 된 찬투는 나무 막대기에 몸을 의지한 채 폐허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군인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만든 그는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이 빚어낸 황금빛 캄폿, 후추와 열대 과일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하나로 가파른 흙등성이를 오르내리는 일은 매 순간이 사투였습니다. 의족도 없이 땅을 기며 덩굴을 올리고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상처난 무릎을 움켜쥐고 신음했지만 그는 절망할 때마다 사랏이 목숨 걸고 준 인간의 삶을 떠올리며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찬투의 농작물은 인근 암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소문이 났고 소년은 어느덧 단단한 근육과 형안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여전히 잔혹했습니다.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가 온 국토를 붉게 물들일 때 찬투는 캄캄한 정글 속에서 숨을 죽이며 오직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내전의 총성이 잦아들 무렵 청년 찬투는 피난민 수용소와 변방의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의 추적 끝에 타이 접경지 수용소에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큰 누나를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말도 못한 채 서로의 여윈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뒤이어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견뎌낸 남동생과 실명 위기에 처한 채 아들의 이름만 부르짖던 어머니를 차례로 찾아냈습니다. 10수년 만에 뭉친 가족은 서로의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 뒤에는 가슴 찢어지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는 수용소 수감 시절 단돈 몇 푼의 약값이 없어 폐렴을 고치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찬투는 아버지의 유골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의 후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족의 가치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5번째. 다시 모인 찬투의 가족은 캄보디아의 척박한 땅 위에 다시금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누나는 수확한 후추를 갈아 시장에서 가장 정직한 가격으로 팔았고 장성한 동생은 찬투의 든든한 왼쪽 다리가 되어 농장의 거친 일을 도맡.
어머니는 아들이 일궈낸 열매로 매일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부서진 영혼을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사랑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농장 입구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위령비가 세워졌고 찬투는 그 곁에 사라세 군번줄과 닮은 조각 하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질긴 역사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끝내 뺏지 못한 것은 타인을 향한 자비와 혈육의 온기였습니다. 석양에 물든 후추 농장은 이제 전쟁의 화약 냄새 대신 알싸하고도 깊은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찬투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소년병의 비명도 지뢰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켜준 수많은 희생과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올 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붉은 흙은 수많은 눈물을 삼켰으나 찬투가 일군 황금빛 열매들은 그 눈물마저 가장 달콤하고 강인한 삶의 정수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세상이 건넬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도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